70세 이후에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내 여행을 평화와 기쁨, 새로운 목적으로 가득 찬 여행으로 바꾸기 위해 내가 버릴 수 있는 11가지 강력한 것들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이 이정표에 접근하고 있거나 이미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통찰력은 삶을 재정의하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에 영감을 주고 더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의 장으로 당신을 안내할 수 있는 실용적인 단계를 발견하기 위해 끝까지 저와 함께 계십시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벨 활성화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제가 귀중한 교훈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0초의 댓글을 달아 제가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해보자. 70세가 되고 나서 버리는 11가지. 70세가 되는 것은 단순한 생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심오한 전환점이었고, 내 여정과 앞으로 나아가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라고 손짓하는 이정표였습니다. 이 새로운 장을 넘기면서 나는 인생이 단순히 노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래된 패턴, 습관, 사고방식, 즉 내가 너무 오랫동안 매달렸던 것들을 풀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놓아주면서 나는 진정으로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화와 기쁨, 그리고 깊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어떤 것들이 내 정체성의 필수적이라고 믿었지만 이 새로운 삶의 단계를 받아들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불필요한 무게는 내 행복을 흐리게 하고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꿈꿔왔지만 너무 두려워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삶에서 나를 방해하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그들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고 내 하루는 더 밝아졌으며 내 목적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놓아준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거나 노년에 체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층을 벗겨내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낡은 신념, 판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라는 끊임없는 압력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열 때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70세라는 나이는 기쁨, 평온, 성취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 나 자신의 본질을 재발견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국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내가 찾은 것은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감사와 목적을 가지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놓아주기의 여정은 단지 내 삶을 정리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강력하게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짓누르고 있던 짐에서 벗어나 매일매일의 풍요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놓아버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평화와 기쁨, 그리고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열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지내기 위해 일을 그만두다.
어린 시절, 나는 끝없는 분주함의 순환에 사로잡혀 항상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세상에서 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프로젝트를 저글링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의 힘든 일이 나의 표준이 되었고, 나는 내가 성취한 정도에 따라 내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되자 내면의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분주함, 늦은 밤, 끝없는 일로 인해 내 에너지와 기쁨,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과의 연결이 고갈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레슨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하나를 댓글로 달아 여러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진실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정이나 목적이 아닌 습관에 따라 일해왔습니다.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자문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나 작업이 내 핵심 가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내 개인적인 목표에 더 가까워지면 나는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도 가벼워진 것 같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늘 바쁘다는 생각을 버리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기쁨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업을 성공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취미를 추구하는 시간, 그리고 종종 간과되기 쉬운 조용한 성찰과 휴식의 순간에 진정한 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매일매일이 더 의도적으로 느껴지고 나에게 중요한 것에 더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인지도 모른 채 항상 다음 일을 쫓으며 습관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발 물러서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끊임없는 충동을 버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거나 더 높은 목적을 달성하는 일뿐인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좀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있어서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함으로써 나는 더욱 균형 잡히고 평화롭고 목적이 있는 삶, 즉 마침내 자유로움을 느끼는 삶의 문을 열었습니다. 무의미한 지출을 중단하세요. 수년 동안 나는 무의미한 지출의 악순환에 갇혀 있었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갖고, 행복과 성취를 약속하는 것들을 모으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빠졌습니다. 나는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장치, 옷, 장신구로 집을 가득 채웠지만 이러한 것들이 가져온 행복은 덧없었고 오자마자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남았나요? 아무리 물건을 사도 채울 수 없는 잡동사니와 공허함이 가득한 집,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물질적 소유가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강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성취감을 느끼기를 바라며 구입한 모든 것들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생의 진정한 부는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 관계, 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의미한 지출을 그만두고 의도적으로 지출을 시작하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과 같은 풍요로운 경험이든 내 마음을 넓혀주는 책과 같은 단순한 것이든 내 삶에 진정으로 가치를 더해주는 것들만 구입합니다. 이 변화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을 절약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확실히 좋은 이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충동적으로 쇼핑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으로 정서적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삶의 단순함,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아름다움, 그리고 중요한 삶의 비물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오는 깊은 만족감에 감사합니다.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후회가 싹텄던 적이 있습니까? 그 습관을 버리면 얼마나 더 가볍고 얼마나 더 자유로워질지 상상해 보세요. 진정으로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의미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만 의도적으로 지출을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입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던 평화로움, 즉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자유, 더 명확성, 더 많은 공간을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것, 무의미한 지출을 버리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결정 중 하나였으며 더 빨리 이뤘으면 좋았을 변화입니다. 작은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버리세요. 어렸을 때 나는 아주 사소한 불편에도 균형을 잃게 하곤 했습니다. 교통체증이든 사소한 말다툼이든 막바지 계획 변경이든 나는 이러한 작은 짜증이 내 안에서 골마터져 서서히 스트레스의 물결이 되어 어디든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돌이켜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초조해하는 것은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낮은 수준의 불안은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되자 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1년 후에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거의 매번 대답은 단이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한때 나를 소모했던 작은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도 모르게 짊어졌던 무거운 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놓아버림으로써 나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로움과 명료함을 발견했습니다. 교통체증. 그들은 통과할 것이다. 인순. 대부분은 에너지를 쓸 가치가 없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약속. 그것들은 곧 잊혀질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덕분에 나는 더 차분하고 확고한 관점으로 삶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인생이 불완전함, 불확실함, 지저분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혼돈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평화의 감각을 발견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작고 하찮은 스트레스들을 놓아버리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최근에 당신을 괴롭히는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큰 계획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놔두실 수 있나요? 그 부담을 덜어주면 하루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작은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버리는 것이 그야말로 변혁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고 하루가 훨씬 더 즐거워졌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에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자기 관리를 우선시합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 동안 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항상 그들의 필요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최하위로 두는 것이 어떻게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이타심을 명예의 휘장처럼 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나를 지치게 하고, 지치고, 나 자신과 단절된 느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0세가 되어서야 마침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관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세상에서 나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는 힘든 변화였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방적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작게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하든, 자연 속에서 조용한 산책을 하든, 좋은 책에 빠져들며 차 한 잔을 마시든, 나는 내 마음과 정신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풀었던 것과 같은 친절함으로 나 자신에게도 말했습니다. 자기 관리에 대한 이 새로운 헌신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말라버린 우물을 다시 채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필요사항을 돌볼 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와 인내와 사랑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붕괴하거나 지치는 대신 나는 참석하고 참여하고 고갈이 아닌 충만한 곳에서 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필요를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에 빠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나만을 위한 시간을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관리를 하루 중 타협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나에게 있어서 자기 관리의 우선순위는 변혁에 다름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 온전히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보살핌, 친절,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 줍니다. 자기 관리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내 삶에서 더 깊은 평화, 균형,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과도한 헌신을 거부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모든 일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교 행사에 참석하든, 자원봉사를 하든, 친구와 가족의 업무를 돕든 저는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옆에 있기를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한 약속에서 다음 약속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며 하루를 꽉 채웠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컸습니다. 나의 평화와 안녕은 종종 희생되었습니다. 숨을 쉴 시간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쳤습니다. 나는 항상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지치게 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거절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힘을 주는 일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시간, 에너지, 웰빙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무엇을 약속할지 선택적으로 선택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라고 자문합니다.
대답이 다니오라면 나는 초대나 요청, 심지어 내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는 사람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룬 가장 자유로운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거절함으로써 나는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그 대신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성취를 가져다주는 약속에 집중합니다. 무엇에 동의할지 선택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데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와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더 많은 균형과 평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찾았습니다. 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친 느낌을 갖게 될 때에도 당신은 지나치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약속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위해 당신이 동의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원치 않는 요청이 왔을 때 거절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나에게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판도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휴식을 취하고 반성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지나치게 헌신하려는 욕구를 버리면서 나는 에너지를 되찾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선택한 약속에서 더 많은 기쁨과 성취감을 발견했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확언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끝내세요. 관계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으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 동안 나는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의무감 때문에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매달렸습니다. 친구든, 동료든, 심지어 가족이든 관계가 지치고,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지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러한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놓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혼자가 되는 것도 두려웠다. 그런데 70세가 되자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고양시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달은 모닝콜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소중하며 당신의 삶의 기쁨, 평화, 긍정성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해롭다. 놓아버리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쉽지 않았고 죄책감과 내적 갈등도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해본 일 중 가장 자유롭고 필요한 일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악이나 괴로움으로 이 관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내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나를 돌봐주고 지지해주고 내 성장을 격려해주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양육하고 풍요롭게 하며 상호적인 관계를 찾았습니다. 내가 찾은 것은 변혁에 불과했습니다. 유해한 연결을 버리는 것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유대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무게가 줄어들었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심오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나는 마침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깊은 곳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을 실망시키는 사람 대신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얼마나 가볍고 행복해질지 상상해 보세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끝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기애의 강력한 행동입니다. 분노로 인해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상에 기쁨, 사랑, 지원을 가져다주는 연결을 육성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환한 이후로 내 삶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로 가득 차 있었고, 이보다 더 평화로움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나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건강을 뒤로 미뤘고, 일, 가족, 끝없는 책임 등 내 관심을 요구하는 더 중요한 것들이 항상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에 집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내 웰빙을 제쳐두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자 반성하는 순간이 생겼다. 더 이상 건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손주들과 놀아주기, 자연 속에서 산책하기, 통증 없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삶의 가장 단순한 즐거움조차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변화는 아니었지만 관리 가능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이 아니라 나 자신과 주변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가공식품을 더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교체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내 몸에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을 통해 고요함과 성찰의 순간을 만들어 내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크게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간과했던 더 명확한 사고, 더 많은 감정적 균형, 전반적인 행복감을 향한 관문이었습니다.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알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 성공, 성취도 매일 아침 깨어나서 강하고 유능하며 정신적으로 맑은 느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곳에 있든 더 나은 건강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라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잠시 동안 집중을 바꾸고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매일의 산책, 건강한 식사, 몇 분의 조용한 명상 등 아주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주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변혁이었습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세에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에 대한 미루는 습관을 다루는 데 있어 시간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무한해 보이지만 깨닫기도 전에 몇 년이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 동안 나는 내 꿈을 쫓기 위해 항상 내일이 있고 항상 나중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나는 일상생활의 요구로 바빴고 미래에는 나에게
내가 조용히 숨겨두었던 열정과 목표에 집중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항상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냉철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중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닝콜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포착하기 힘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게 했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꿈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감히 행동에 나섰더라면 어땠을까 후회하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든, 항상 꿈꿔왔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든, 몇 년 전에 시작한 책을 마무리하는 것이든, 나는 의도와 결단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기쁨을 가지고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이 완벽한 시기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에 대한 나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매일매일은 목적과 흥분, 새로운 모험의 느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언젠가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데 기분이 상쾌하다. 꿈을 잠시 미뤄두고 나중에 이루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적이 있나요?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세요. 마음 한구석에 맴돌고 있는 꿈은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미루는 일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거나 별들이 정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행동을 취하고 그 작은 단계가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약속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왜 더 빨리 도약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당신을 방해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오랫동안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변화하거나 진화할 것이라는 생각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익숙한 것을 굳게 붙잡았고 깊은 곳에서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려진 것에는 특정한 편안함이 있으며 나는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특히 70세가 되자 나는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환영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가 성장과 갱신, 존재조차 몰랐던 새로운 자아 발견의 열쇠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두 팔을 벌려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심오한 변화였습니까? 한때 변화를 무서운 것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변화를 새로운 경험, 기회 및 자기 발견으로 가는 관문으로 봅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현 단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모험심이 내 삶에 더해졌습니다. 크든 작든 각각의 변화는 배우고, 진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변화를 환영함으로써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제 자신을 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며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각 변화에 대해 이것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를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변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죠. 그것은 나를 진정한 자아에 더 가까이 데려왔고 내 삶의 활력과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멈추고 변화를 모험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삶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열린 마음으로 변화에 의지한다면 어떨까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될 수 있었던 것을 받아들이거나 두려움 때문에 저항해왔던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망설임이 아닌 호기심으로 정면으로 맞서기로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에게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포용함으로써 나는 내 삶의 기쁨, 성장, 자유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변화에 의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고, 가르치게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이 당신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인도하게 하십시오. 모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꺼이 도약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수면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건강의 초석입니다. 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종종 간과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여기저기서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늦게까지 자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사교 활동을 하거나 무의미한 방해 요소로 인해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지 않고 용기를 내며 휴식을 희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잠이 전반적인 웰빙에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휴식 없이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잠이 사치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 휴식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치유되고, 마음은 재설정되고, 영혼은 재충전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건강의 초석으로 삼았고, 심야 TV보다 우선순위를 두었고, 1시간 더 일을 하려고 밤을 새우거나 정신없이 휴대폰을 스크롤했습니다. 나는 긴장을 풀고 필요한 양질의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취침 시간 루틴을 설정했습니다. 따뜻한 허브차 한 잔, 좋은 책, 부드러운 명상. 작은 의식은 이제 긴장을 풀고 하루를 보내고 회복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내 몸에 보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한 차이는 엄청납니다.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고 머리가 맑아진 기분으로 일어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만든 가장 보람 있는 변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제한된 에너지로 기능하려고 하루를 질질 끌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앞으로의 하루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활력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수면은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수면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과 감정적 균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나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쉬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 수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기분, 에너지 수준, 심지어 생산성까지 어떻게 향상될 수 있습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침 시간 루틴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3개의 댓글을 달아 여러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나에게는 수면을 소중히 여기는 단순한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내 몸의 필요를 존중하고 휴식의 중요성을 존중하며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은 좀 더 일찍 긴장을 풀고 화면을 끄고 차분한 일상을 만들고 완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비교를 버리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깨닫지도 못한 채 하는 일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오랜 세월을 조용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들의 업적, 외모, 생활 방식을 나와 비교하며 보냈습니다. 마치 내가 주변 사람들 옆에 어떻게 쌓여 있는지를 통해서만 검증이 가능한 것처럼 거의 본능적이었습니다. 직업적 성공이든, 개인적인 이정표든, 외모와 같은 피상적인 일이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좌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깊은 충격을 받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나는 아무리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기회의, 시기, 불만의 씨앗만 뿌렸습니다. 나는 검증을 위해 외부를 찾는 것을 멈추고 내 독특한 여정에 집중하면서 내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보편적인 척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비교하려는 욕구를 버리면서 나는 외부의 승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르거나 비슷하기를 끊임없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있는 그대로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깊은 만족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사고방식의 변화는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감에 짓눌리지 않고 나는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즐거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이 충분하고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고, 그 자체로 독특하게 아름답습니다. 비교하느라 낭비했던 에너지가 이제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감상하는 데 소비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당신의 여정, 당신의 독특한 길의 아름다움에 집중한다면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기쁨, 평화, 만족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 초점을 내면으로 옮기고 대신 당신 자신, 당신이 쌓아온 삶,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을 축하하기로 선택한다면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요? 나에게 비교를 버리는 것은 내가 내린 가장 자유로운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을지 몰랐던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내 삶과 결정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나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자신을 비교할 때 잠시 멈춰서 자신의 여행은 자신의 것이며 그것이 예정된 방식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기쁨과 만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70세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11가지를 버리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심오하고 변혁적인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래된 습관, 신념, 관계에서 한 걸음씩 벗어날 때마다 나는
더 큰 의도를 지닌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명료함, 평화, 압도적인 자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사람, 열정,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고 매일의 의미와 목적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다음 장으로 나아갈 때 나는 내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들에 기초를 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낍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방해하거나 지치게 만드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나를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나에게 진정한 성취를 가져다주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로 선택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하고, 더 감사하고, 더 많은 의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70대가 가까워졌거나 이미 70대에 접어들었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당신을 짓누르는 습관, 사고방식,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의도를 갖고 산다는 것은 매일 평화와 기쁨, 목적을 가져다주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노아는 종종 쇠퇴, 저항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재구성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포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여행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이나 약속이 있습니까? 아마도 어떤 관계는 해로워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완전한 삶을 방해하는 두려움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후 삶의 아름다움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당신의 이상적인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매일 그날을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기쁨과 평화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한 가지 크고 작은 것에 대해 일기를 써보십시오. 기쁨과 평화의 유산을 쌓습니다. 노아가 주는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뿐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남기는 유산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우선시하고 변화를 수용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워지기 위해 삶이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의도, 기쁨, 평화로 가득 찬 삶이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귀하의 자녀, 손주, 친구, 심지어 지역 사회까지도 귀하의 선택에 영감을 받아 모든 연령대에서 개인 성장의 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나요?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나요?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더 의도적인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결을 유지하고 커뮤니티를 찾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은퇴나 건강 문제 등 삶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방해할 때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커뮤니티를 찾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서든 자원봉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단순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외로움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귀하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 단계의 삶의 독특한 기쁨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생활, 북클럽에 가입하거나 걷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으로 소통하세요.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새로운 활동이나 그룹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간단한 인사나 초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우정과 경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감사와 목적을 갖고 생활하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핵심 실천, 즉 감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관계, 경험 등으로 초점을 옮김으로써 우리는 매일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단지 소리내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출을 감상하고 모닝커피를 음미하며 작은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갖고 싶은 삶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당신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감사함으로 매일 아침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전망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감사 얘기, 크고 작은 감사한 13가지를 적어보세요. 당신의 관점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일상생활에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다음 장을 기대합니다. 인생의 다음 장으로 나아갈 때 이 새로운 단계는 기록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즉 수년에 걸쳐 수집한 경험, 선택, 교훈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캔버스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전적으로 자신만의 삶의 단계로 반성하고 재창조하고 단계를 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세요.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당신이 자신의 조건에 따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 관계, 역할 등의 과거를 버리고 당신에게 기쁨, 성취,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화를 종말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70세 이후의 삶은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성장, 발견, 연결의 기회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일 어떻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정의됩니다. 다음 장은 당신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가장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단계로 만들 수 있습니까? 페이지를 넘기면서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지혜, 자유,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러티브는 당신이 작성하는 것이며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의도의 힘, 당신을 반영하는 삶을 창조합니다. 의도적으로 산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삶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선택이 성취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성취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과거의 자신이나 사회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반영하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속도를 늦추거나 삶의 특정 측면을 단순화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공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평가하고 오늘날의 가치관이 20년, 30년,
40년 전의 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장을 탐색하면서 자신에게 진실해지도록 허용하세요. 외부 표준이나 자신의 과거 버전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을 버리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 옳다고 느끼는 것에 집중하세요. 의도적으로 산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더 많은 평화를 키우고 항상 탐구하고 싶었던 취미나 열정을 위한 시간을 찾는 것입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매우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한, 이를 수행하는 데 옳고 그른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은 의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잠시 시간을 내어 앞으로의 하루에 대한 의도를 설정하세요.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선택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만큼 간단한 일도 목적이 가득한 하루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산다는 것은 시간, 에너지, 집중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행동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어떻게 맞출 수 있나요? 당신의 여정을 기리는 것, 놓아주는 용기. 놓아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힘들지만 해방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주는 데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습관이든 유해한 관계이든 계속되는 자기 회의감이든 놓아주는 것은 자기의 행위입니다. 새롭고 건강한 것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위안 때문에 사물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면서 당신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삶의 영역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수년 동안 갖고 있던 습관이 현재의 당신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기보다는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도 완벽함에 대한 욕구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여러분의 여정을 기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것을 놓아버릴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 성장, 더 깊은 성취를 향해 자신을 열어줍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감히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삶에서 막혀 있다고 느끼는 한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쉽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버릴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놓아주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자신이 되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진행 상황을 축하합니다. 작은 승리를 인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앞으로 해야 할 일, 아직 성취하고 싶은 일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축하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좀 더 의도적으로 살고, 놓아버리고,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작은 조치는 인정할 가치가 있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여행 자체가 인생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목적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당신의 삶은 큰 순간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형성하는 작은 일상의 결정으로 정의됩니다.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진행 상황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살기로 한각 결정, 걱정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매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키우는 모든 관계는 회복력, 성장, 완전한 삶에 대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앞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이룬 진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어 이러한 승리를 축하하는 것은 추진력을 키우고 우리의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이 잘한 일을 되돌아보세요. 기념비적인 성과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승리가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경계를 설정했을 수도 있고, 기쁨을 주는 일을 위해 시간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이루고 있는 진전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단지 목적지가 아닌 여정을 축하하는 것은 현재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목적을 가지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70세 이후의 삶은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장은 속도를 늦추거나 정착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자유, 지혜, 경험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삶을 살았고, 이제 당신이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형성할 기회가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삶이 완벽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과 기쁨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은 새로운 시작이며 호기심, 연민, 열린 마음으로 삶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일을 더욱 완전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최고의 날이 아직 당신 앞에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성장, 연결,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여행 중 어느 곳에 있든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 당신이 설정하는 모든 의도는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당신의 독특한 여정의 아름다움을 믿고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이며 매일은 감사와 목적,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때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받아들이고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가 논의한 모든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아마도 그것은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 인생의 새로운 장마다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달고 배운 것 한 가지와 이를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지 공유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귀하의 지원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미하며 성장, 기쁨, 목적에 영감을 주는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